반갑습니다. 가계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정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영고등학교 1학년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같이 총평과 함께 몇 가지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전반적인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의 한영고 기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기출이 워낙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비교적 쉽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객관식 문항들, 특히 앞부분 문항들에서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시간 배분, 시간 안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몰려있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문항들이 많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술형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항들임에도 이제 계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부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컸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항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였던 절대 등급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숫자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묻는 부분들을 많이 변형시켜 가지고 출제가 돼서 부교재 학습자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많이 공부했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쉬웠던 시험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변형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계산 실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핸디캡 문항 같은 경우는 서술형 3번으로 잡았습니다.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식으로 접근했다면 아무래도 풀이 과정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계산 실수도 많이 나왔을 수 있을 텐데 그래프로 접근했으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88에서 90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2등급 컷 같은 경우는 79에서 82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객관식 17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는 합니다. 1차식 fx라는 식을 주고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두 2차 함수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다, 이 소리죠. 샌드위치처럼 두 2차 함수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를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f7의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인 a가 자연수라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인 문제들에서는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2차 함수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면서 두 개가 접하는 형태를 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접하고 있고 두 개 접하는 2차 함수 사이를 1차 함수가 끼어 있도록, 즉 뚫고 가도록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이 두 2차 함수의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항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항, 이 유형과는 살짝 변형이 돼가지고 두 2차 함수가 실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 2차 함수를 실제 연립해보면 오른쪽 함수에서 왼쪽 함수를 빼볼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변형이 되고, 여기서 판별식 d를 써봤을 때 결국은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써볼까요? 16 마이너스 80이라서 0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 두 2차 함수가 안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 하나는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인데 두 개가 안 만난다, 이런 형태로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두 사이를 지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1차 함수인 ax 플러스 b라는 fx를 두 가지 2차 함수에 직접 연립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2차 함수랑 연립을 먼저 해보면 얘가 ax 플러스 b다.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서 식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7 마이너스 b는 0이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요. d1은 5 플러스 a의 완전제곱에서 28 플러스 4b를 더한 형태다. 근데 얘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2차 함수랑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허근 또는 중근이어야 된다라는 상태이고,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랑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랑 ax 플러스 b 연립했을 때 우변으로 넘기게요. x제곱 a 플러스 1x b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얘의 판별식을 d2라고 뒀을 때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빼기 4b 빼기 12가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판별식 D를 조금 전개해보면 D1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10a 그리고 플러스 4b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D2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가 돼서 두 가지 식이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두 식을 더해줘 버리면 지금 4b가 날아가죠. 그래서 b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식을 같이 더해보면 결국은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버려서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가 결국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최고차항 계수 a가 자연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될 수 있는 a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a가 1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a가 1이다. 그래서 a가 1인 걸 가지고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D1에 대한 식에다가 A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4B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4B가 1 대입해버리면 8 넘기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 두 번째도 지금 4B가 있는데 4B만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또 좌변에 A에 대한 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1을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즉 4B가 결국 얼마다? 4B가 마이너스 8이다. 즉 B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것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가 x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7을 넣어줘 버리면 답은 5번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풀어볼 문항은 서술형 3번, 제가 제일 어렵다고 핸디캡 잡았던 문항이에요. 자, 좌변을 보면 부등식이 부등식이 있는데 보면 절대값이 3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범위를 다 나눠서 구해야 되냐,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는 나누되 좌변을 그래프로서 보는 연습들이 좀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줬을 때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좌변에 있는 저식 자체를 범위에 따라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의 범위를 나누기 위해서는 절대가 만약에 0 되는 것들을 경계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2분의 3과 3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범위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분의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범위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또 여기가 지금 x-3이 아니라 3-x예요. 그렇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가지고 부호를 좀 잘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네 두 개는 양수일 테지만 얘가 양수로 착각하게 되면 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보다 클 때는 저 가운데 부분은 음수로 풀린다. 그래서 식 자체를 정리를 좀 하면, 자, 2x-3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2로 풀리고, 지금 좌변만 보는 거예요. 좌변만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식 정리를 좀 하면 4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두 번째 케이스 2분의 3이랑 3 사이일 때, 그럼 얘는 양수, 얘는 그대로 양수겠죠. 3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얘도 양수, 셋 다 양수로 풀린다. 2x-3 플러스 3-x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2x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범위 마이너스 2랑 2분의 3 사이일 때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도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풀리고, 마지막 범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자, 음수, 양수,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려면 이 경계 값을 넣어보면 돼요.
얘는 3이 경계니까 둘 다 3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을 가지느냐, 얘도 2분의 3 둘 다 경계니까 2분의 3 넣었을 때 가지느냐, 이런 부분들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범위에 대해서 식을 네 가지를 다 구했어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보냐? 그래프로 본다. 자, x축 기준으로 잡았을 때 구간을 지금 3, 2분의 1, 마이너스 2 세 가지 점을 가지고 구간을 잡았기 때문에 세 가지 점을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마이너스 2, 2분의 3, 3. 그래프 개형만 볼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4x-4 그래프다. 자, 1차 함수인데 3 넣었을 때 3,8지 나고, 그죠? 기울기가 4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2분의 3이랑 3 사이일 때는 기울기가 2면서 2분의 3 넣었을 때는 5지 나죠.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한 형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분의 3 사이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여기 딱 연결되거든요.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좌변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에 있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16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아까 3 넣었을 때 여기 좌표가 3,8이었죠. 3 넣었을 때 3,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12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16은 이 위에 있다. 여기가 y는 16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16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의 영역을 구하려면 여기 16 되는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16 될 때, 얘가 16 될 때는 x값이 얼마? 5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x 5,16.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래프, 제일 왼쪽 그래프가 16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3,16 이렇게 지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라는 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문제에서 줬어요, 그렇죠? 근데 2차 함수 자체의 식을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줬기 때문에 결국은 미지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fx 자체가 a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좀 정리를 해준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최고차항이 지금 미지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가 언제 최대인지 언제 최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라면 위로 볼록일 테니까 최대 최소의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축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할 수 있죠. 축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축이 마이너스 1인 형태이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니까 결국은 최소는 무조건 여기야, 그렇죠?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에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될 것이고, 여기가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축에서부터 더 많이 떨어진 거. 누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5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5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f-1일 것이고 최대값은 f5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때는 동일하게 축은 마이너스 1이고 동일하게 최대값이 꼭지점일 때, 이때가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당연하게 축에서부터 더 많이 떨어진 5 넣었을 때가 당연히 또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바뀌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F5랑 F-1만 구하면 되겠네, 그쵸? 자, F5를 구했을 때 F5가 얼마 나오냐? 대입을 해보면 36A 이렇게 나와가지고 35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얘가 0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76과 4라고 줬어.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최대값 76, 얘가 최소값 4가 될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올 텐데 얘가 4고 최대값, 그죠? 얘가 76이고 미안해요, 이거 잘못 적었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네요, 그죠?
얘가 76이고 얘가 4, 최소값 4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지겠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개를 연립해버리면 A가 얼마 나옵니까? 두 개 빼버리면 되죠. 36A가 좌변에 남고 우변에 72가 나오니까 A가 2 그리고 B는 6이 나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동일하게 좌변식은 이제 여기가 -A 플러스 B 적을게요. -A 플러스 B가 76이고 35A 플러스 B가 4다. 그래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 좌변에 동일하게 36A가 나오고 반대로 -72가 나와서 A가 -2가 나오고 B는 74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였냐? 봤더니 A, B 두 개가 부호가 똑같대. A, B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줬으니까 둘 중에 되는 케이스는 위의 케이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결국은 A 플러스 B의 값은 8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서술해야 완벽하게 득점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서술형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랑도 살짝 겹치기는 하는데 일단은 봅시다. 3차 방정식이 있고 여기에 서로 다른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바로 세근 3차 방정식의 세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근의 합은 1이 되겠네. 그리고 한 번씩 곱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6이 될 것이고 세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감마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식을 먼저 써두고 그 다음에 fx라는 식이 3차 식인데 독특하게 x 플러스 1을 관계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 플러스 1에 대한 식에 대해서 자, f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f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의 식의 값이 5가 된다라고 줬습니다. 살짝 변형이 된 거죠. 이런 형태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형태를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 자,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우리가 구했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베타 플러스 감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만 남기고 우변으로 알파를 넘겨버리면 얘가 결국은 알파분의 1-알파랑 같구나. 또 분자에 있는 1-알파를 좀 내려버리면 결국은 알파분의 1 빼기 1이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랑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도 마찬가지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5도 좌변을 넘길게요. fx에서 5를 뺀 어떤 식이 있는데 얘는 3차식일 거고 그렇죠? 문제에서 fx 자체를 줬으니까 얘를 적을게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b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c 요까지가 fx였는데 거기서 5를 뺐으니까 -5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얘는 0이라고 뒀을 때 이 식의 근이 뭐냐? x자리에 뭘 넣어야 얘가 0이 되냐? 자, 요 식을 보면 x자리에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요런 것들을 넣었을 때 0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변에 있는 5를 넘겼으니까 우변이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 세근이 알파분의 1-1 얘 그리고 베타분의 1-1 얘 그 다음에 감마분의 1-1 얘 이거 세 개가 이 결국은 fx 빼기 5식의 세근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x자리에 알파분의 1-1 같은 걸 넣어줬을 때 -1이랑 1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식 자체를 x 플러스 1이 아니라 x세제곱 그리고 ax제곱 bx 그 다음에 c-5 이런 형태로 변형했을 때 이 식의 세근은 뭐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알파분의 1 넣었을 때 결국은 이 덩어리에서 -1이랑 1이 상쇄돼서 알파분의 1의 세제곱 a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c-5가 0이 돼버리니까 이 자리에는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감마분의 1을 넣었을 때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알파분의 1 빼기 1 베타분의 1 빼기 1 감마분의 1 빼기 1 넣은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밑에 식 같은 경우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식에서 세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써봅시다. 자, 그럼 세근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얘는 얼마입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구했던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식을 가지고 마이너스 3이다. 즉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A가 얼마입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A는 3이 되겠죠. A가 3이다 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다. 자, 두 군씩 곱해가지고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은 또 통분해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분모는 2, 분자는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이다. 그렇다면 B, 두 번째 개수인 B는 2분의 1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세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얘는 그냥 바로 2 대입하면 되겠죠. 바로 2분의 1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C가 아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C-5예요. 그죠? C-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C는 결국 2분의 9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는 거니까 다 더해버리면 결국 답은 8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 한영고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절대 등급 부교재를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변형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2학기도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